오늘 비디오 수업은 통화정책에 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화폐 시장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화폐 시장의 개념을 소개하고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를 정의하고 경제에서 균형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화폐 수급 개념을 그래프에 도식화하여 설명합니다. 우선 화폐 시장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화폐 시장은 국가 전체의 화폐 공급과 수요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기서 화폐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유동성 자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 계좌에 보관된 화폐로 현금 또는 유동성 자금의 형태로 실제로 은행에서 인출해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화폐라고 말합니다. 자, 경제 그래프라면 항상 등장하는 게 가격인데 문제는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가격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재화는 바로 화폐입니다. 그러니 여기 세로축에 이름표를 붙이도록 하죠. 화폐의 가격은 뭔가요? 경제학에서 화폐 가격 혹은 화폐 비용을 금리라고 부르는데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이 금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화폐 가격은 명목 금리로 표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금주라면 명목 금리는 저축에 대해 받게 될 연이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차용인이라면 명목 금리는 차용한 원금에 더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원금은 여러분이 빌린 화폐 실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목 금리는 화폐 가격입니다. 화폐 시장 다이어그램의 가로축은 화폐 수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미국 화폐 시장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미국 달러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국가 경제에서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폐 공급은 그 나라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사람들 대부분은 정부가 화폐를 찍어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미국 정부 산하 재무부가 화폐를 찍어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 공급은 금리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석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합시다. 국가의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지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며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은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좌우됩니다. 이 수직선을 화폐 공급 곡선 SM이라고 하며 화폐 공급을 나타냅니다. 물론 어떤 시장이든 수요 곡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화폐 수요와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화폐 수요와 금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수요는 그 나라 가계와 기업이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화폐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대변합니다. 자산의 형태란 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개인이건 화폐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주식, 국채 또는 회사채와 같은 여러 형태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는 부동산이나 황금 같은 그 밖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금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현금성 자산 형태의 화폐 수요는 여러분이 그 화폐를 사용하여 다른 자산을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명목 금리와 역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를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많은 사람은 화폐를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합니다. 반면 고금리일 때는 현금성 자산 형태의 화폐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화폐보다는 이자가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금리일 때 화폐 수요가 줄어들고 저금리일 때 화폐 수요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화폐 수요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화폐 가격, 즉 금리와 역관계를 보여주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우리는 이 곡선을 우하향 화폐 수요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서 금리 말고도 실제로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폐 수요는 경제 전체의 산출량 수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폐 수요 곡선을 외향 또는 내향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밖의 결정 요인으로 그 나라의 경제의 산출량과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의 산출량이 확대되면서 화폐 수요가 우향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 후퇴기에는 경제 전체의 산출 수준이 감소하면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화폐 수요는 좌향 이동하여 경제에서 균형 금리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 화폐 균형량과 균형 명목 금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균형 명목 금리를 소문자 IRE로 표기합니다. 이제 화폐 시장 다이어그램이 있으니 통화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을 국가중앙은행이 결정하면 화폐 공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고 유럽의 중앙은행은 ECB, 즉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자체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화폐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픽으로 표현할지 봅시다. 화폐 공급의 감소는 국가은행 시스템의 화폐 부족을 초래하여 해당 경제의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이를 IR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긴축적 정책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 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 수요가 줄어들 테니 경제에서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을 진작하고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길 원한다면 화폐 공급량을 SM2까지 확대해서 균형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은행 시스템의 화폐 부족이 완화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증대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낮아지고 총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공급량 축소를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폐 시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설명한 대로 화폐 공급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량 결정이 그 나라 금리를 좌우하지 화폐 공급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주로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금리일 때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화폐를 보유하면 투자 대비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화폐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저금리일 때 화폐를 현금성 자산 형태로 보유하면 투자 대비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화폐 수요가 확대됩니다.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결정 요인은 국내 산출량과 소득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기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외향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산출량을 구매하려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경기 후퇴기의 산출량과 소득이 모두 감소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좌향 이동하므로 금리의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 나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계와 기업의 화폐 수요도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 형태에 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거나 화폐 공급을 감소시켜 총수요를 감축할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중앙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도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